그러면 앞으로 집값은 오를까요? 장기적으로는 우상향을 합니다. 장기적으로. 그러니까 올라가는데 구간별로 올 하반기에 올라가냐라고 한다면 우리의 인생을 리모델링 행보TV 진행의 김인만입니다. 최근에 가장 궁금한 거는 네. 뭘까요? 갑자기? 네, 갑자기. 궁금한 건 뭐가 궁금할까요? 지금 대선이 제일 궁금하지 않을까? 대선 뭐가 궁금해요? 대한민국 대통령이 바뀌면 많은 것들이 달라질 수 있을 거라고 우리가 보통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네, 제일 많이 바뀌는 게 정책일 거고 부동산 정책은 어떻게 바뀔까? 그게 제일 정책이 궁금한 것 바뀔까? 물론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에 따라서 좀 차이는 있을 것 같은데 네. 사실 국민의힘이 이제 다시 정권 연장이 되면 달라질 게 별로 없잖아요. 지금처럼 뭐 초과이익 환수 풀어주겠다? 국회에서 안 풀어주겠죠? 또 뭐 취득세 중과세 풀어주겠다? 국회에서 안 풀어주겠죠? 그래서 저는 지금과 크게 달라질 건 없겠다. 정부에서 할 수 있는 건 국힘이 만약에 정권 연장을 한다면 토지 거래가 가지고 대출 규제 가지고 이제 시장을 컨트롤하는 수준이니까 윤석열 정부 시즌 2가 되겠죠. 우리가 지금 그게 궁금하지는 않잖아요. 예. 지금 궁금한 건 뭐게요? 민주당이 되면 이제 정권 교체가 되니까 정책이 많이 바뀌지 않나? 예. 그리고 우리 머릿속에는 문재인 정부 시절에 또 부동산 정책이 이제 슬금슬금 오, 관심법 하시는 건가요? 제가 지금 그거 질문 드리려고 그랬는데. 사람들이 그게 궁금하거든요. 예. 이게 문재인 시즌 2가 되나? 아닌가? 라는 게 이제 지금 가장 많은 궁금증을 유발을 하고 있죠. 이게 지금 현재 대선을 치르게 돼서 민주당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 진보 정권이 되는데 그럼 그때 또 지금도 숨이 차는데 더 많이 오를까? 집값이 더 많이 오를까? 네.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정말요? 네.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건 우연의 일치였습니다. 에? 집값이 올라간 거. 노무현 정부 때 집값이 올라간 거는 집값이 올라가니까 규제를 한 거지. 노무현 대통령이 규제를 해서 집값이 올라간 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집값이 많이 오르긴 했었죠. 많이 올라가는 시점이었죠. 그슬로 올라가 볼까요? 네, 그러면 거슬러 올라가 봐요. 노무현 정부 이전에 누구였어요? 노무현 정부 이전에 김대중 그렇죠. 대통령. 김대중 전 대통령이었는데 김대중 정부죠. 예. 김대중 정부가 규제를 많이 풀었어요? 규제를 했어요? 규제를 풀었겠죠. IMF 이후니까. 그러니까 왜 풀었냐면 IMF 때 예. 우리나라 망하니까 집값이 폭락하니까 집값이 떨어지니까 이제 규제를 풉니다. 네. 공교롭게도. 그러니까 진보 정부였잖아요. 네. 김대중 전 대통령이 규제를 풀었단 말이에요. 네. 진보라고 해서 규제를 항상 하지 않습니다. 근데 왜 풀었냐? 집값이 떨어지니까 나라 망한다고 하니까 경제 살려야 되니까 규제를 풀었어요. 큰일 났다. 금모으기 운동하고 우리 기억나잖아요. 규제 다 풀어줍니다. 거의 한 2년 반 만에 모든 규제를 다 풀어주고 금융시장까지 개방을 합니다. 그러다가 2002년 월드컵 하면서 이제 집값이 막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꿈틀꿈틀대고. 김대중 정부 마지막 1년은 규제를 했습니다. 집값이 올라가니까. 표시가 안 났을 뿐이죠. 그 바통을 누가 이어받느냐? 노무현 정부에서 받았군요. 노무현 정부가 이어받는. 그래서 사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억울합니다. 바통을 이어받고 나니까 집값이 막 올라가요. 미친 듯이. 이게 무슨 문제지? 야, 집값 잡아야 돼. 뭐 담당자들이 국토부 직원들이 건설교통부 직원들이 이제 정책이 나오겠죠. 나오는 정책이 뭐가 있겠습니까? 뭐 양도세, 중과세. 네? 많이 가지면은 불이익을 당해야 되니까 지금 나오는 정책들이 거의 비슷하게 나옵니다. 종합부동산세도 종합부동산세 그때 김세현 수석이 만든 거고. 도입을 해가지고 종합부동산세. 집값이 올라가는데 우리가 소위 말해서 구매 욕구가 폭발을 하는데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하겠습니까? 애가 나가서 놀고 싶은데 친구하고 엄마가 아빠가 공부하라고 하면 공부가 머리 들어오겠습니까? 나가 놀고 싶죠. 나가 놀고 싶죠. 집값이 올라가고 돈을 벌고 싶은데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하는 거 아니죠. 막 합니다. 근데 양도세 중과세를 합니다. 집을 많이 가지게 되면 세금을 두들겨 맞아요. 그러면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요, 우리는? 세금을 안 맞을 수 있는 방법이 한 채는 빼주잖아. 네, 그러니까 한 채. 그때도 똘똘한 한 채가 등장합니다. 그때 똘똘한 한 채는 버블세븐. 예. 버블세븐이라는 말이 그때 시사상식 수업에 그러니까 그때는 중대형이 트렌드였어요. 야, 많이 가지면 안 돼. 한 채만 가져야 돼. 한 채는 어떤 큰 집, 대형 평형이 그때는 굉장히 유행을 했습니다. 소형 평형 안 오릅니다. 대형 평형만 엄청나게 오르다가 강남 먼저 오르고요. 2007년, 2008년도 정도에 이제 대출 규제가 들어옵니다. 2006년인가 2007년도에 DTI 대출 규제가 들어옵니다. 집값이 안정이 되죠. 우와, 집값 잡는 비밀 열쇠가 대출 규제다라는 이제 공식이 그때 만들어지는데 사실은 집값 잡힐 때가 됐는데
2002년부터 2007년까지 쭉 집값이 올랐으니까. 올라가면서 이제 쉴 때가 됐는데 대출 규제 나오니까 이제 구매 능력을 제한하잖아요. 대출이 안 나오니까 집값이 꺾입니다. 버블 세븐 집값. 그래서 만든 공식이 야 DTI는 집값 잡는 마법의 열쇠다라는 공식이 딱 만들어지죠. 그러면서 중대형 아파트 가격이 이제 멈춥니다. 멈출 때가 됐는데 대출 규제가 나오니까 멈추고 그 다음에 안 올랐던 게 소형 아파트들 안 올랐잖아요. 네. 그 2007년, 2008년부터 이제 소형 아파트들이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상계동. 그 당시 상계 주공 아파트들이 1억 안 했거든요. 아 1억이 안 됐어요? 2007년, 2007년. 2008년도에 1억 안 했습니다. 7천만 원, 8천만 원 하던 시절. 그래서 그때 모임을 가면 강남은 먼저 이렇게 올라갔잖아요. 버블 세븐, 중대형 아파트도. 상계동 소형 아파트도 안 올라가니까 격차가 너무 벌어지니까 우리 동네는 버림받았다고 소주 마시고 막 이런 기억이 저는 아직도 납니다. 모임 가면. 그러다가 2008년, 2009년도부터 이제 소형 아파트들 올라가더라고. 상계동 집값이 2배, 3배씩 막 튀는데 강남 집값은 안 오릅니다. 물론 뭐 글로벌 금융위기도 있었죠. 그런 과정들이 이제 지나갑니다. 그런 과정들. MB 정부 시절. 그래도 집값이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 하다가 박근혜 정부 시절에 이제 집값이 더 떨어지게 되죠. 빚내서 집 사라가 이제 그때. 대출을 풀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2008년도부터 실제적으로 강남 집값은 멈췄습니다. 2011년도, 12년도에 강남 집값이 한 번 더 떨어집니다. 거의 뭐 폭락 수준으로. 개포주공이 지금 개포주공 1단지 DH 퍼스트 아이파크가 그 당시에 전용 84, 34평 배정받는 물건이 11억 정도? 지금 얼마인데요? 지금 30억, 35억, 11억 하다가 그게 5억 7천까지 떨어져요. 그때 판 사람들은 억울하고 사는 사람은 기회를 잡았는데 그러면 11억 하던 게 5억 7천으로 떨어져요. 그러면 정부는 규제를 풀어야 될까요? 묶어야 될까요? 풀겠죠.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 때 풀었어요. 네. 박근혜 정부가 왜 규제를 풀었냐고 하는데 집값이 떨어지니까 규제를 풉니다. 그래서 5년간 양도세 면제. 지금 1년 동안 집을 사면 5년 동안 앞으로 발생하는 양도 차익에 대해서 세금 안 받을 테니까 제발 집 좀 사주면 안 되겠니? 뭐 이런 취득세 우리 깎아줄게. 취득세 영구 인하 1%로 영구 인하해 줍니다. 그래서 많은 혜택들을 주는데 2013년에 집을 사는 사람들에 대해서 서울 사람들은 무서워서 못 삽니다. 더 떨어지는 줄 알고. 지방에 계시는 분들이 원정 투자 들어옵니다. 아유 집 사러. 네, 서울 집을. 서울 수도권에 아파트 전세 끼고 살아. 왜? 부산 아파트는 올라갔거든요. 서울 집값이 떨어졌지 지방 아파트가 떨어진 건 아니거든요. 그때는. 그래서 버스 타고 원정 투자 들어와서 그때는 몇 천만 원 가지고 2천만 원, 3천만 원 가지고 갭 투자하는 아파트들이 되게 많이 있었습니다. 아 대출을 평촌, 풀어줬으니까. 신도시. 그리고 가격은 떨어졌는데 전세 가격은 올랐잖아요. 평촌, 산본 이런 일기 신도시들 3천만 원이면 살 수 있는 시절이 그 시절입니다. 2013년 빚내서 집 사라. 빚내서 집 사라 하니까 이제 거래가 되기 시작하죠. 2014년, 2015년 이제 스금스금 올라갑니다. 왜? 2008년부터 2012년, 13년까지 5년 동안 조정을 했거든요. 집값이 떨어졌단 말이에요. 저평가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올라가죠. 문재인 박근혜 정부 정부 때. 때. 이제 바통을 문재인 정부가 이어받죠. 박근혜 네. 대통령, 전 대통령 탄핵되고 상승장이 실질적으로 2015년부터 상승장입니다. 거래량 늘어나고 집값 올라갑니다. 올라가다가 2016년에 탄핵되고 2017년 장미 대선하는 중간의 과정. 그러니까 올라가는 중간에 쉬어가는 거예요. 정치적 불확실성으로.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취임을 하잖아요. 네. 집값이 올라갈까요? 내려갈까요? 올라가는 중인데. 중이었으니까 올라가겠죠. 아직 올라가죠. 그래서 그 집값이 올라갑니다. 폭등합니다. 놀라니까 또 규제를 하죠. 다주택자 규제를 합니다. 먹히겠습니까? 안 먹히죠. 그래서 집값 계속 올라갑니다. 종부세, 제일 먼저 한 게 대출 규제가 먼저 나옵니다. 규제 지역을 지정해서. 왜? 대출 규제로 재미를 봤으니까. 대출 규제는 집값 잡는 마법의 열쇠였으니까 대출 규제를 하면 모든 게 다 해결된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죠. 근데 뚜껑을 열고 나니까 하나도 해결이 안 됩니다. 왜? 올라가는 노무현 정부 시절에는 집값이 잡힐 때가 됐는데 대출 규제가 나오니까 잡힌 거고 지금은 이제 막 열이 나서 불이 붙어서 올라가는데 대출 규제 한다고 잡히겠습니까? 안 잡힙니다. 당황합니다. 그래서 27번의 대책이 나옵니다. 못 잡습니다. 공급 대책이 진작에 나왔어야 되는데 공급 대책도 늦게 나왔죠. 그래서 문재인 정부 시절에 이제 욕을 많이 먹습니다. 집값 못 잡았는데 사실 따지고 보면 제가 대통령이 돼도 못 잡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러나 못 잡습니다. 한번 불이 붙으면 불 끌 때까지는 기다려야 됩니다. 경제 위기나 뭐 이런 게 생기지 않는 이상. 실제로 집값이 많이 올랐죠. 2017년에서 2021년까지가 상승장이었습니다. 그럼 윤석열 정부. 윤석열 정부가 이제 바통을 이어봤죠. 2022년에.
그렇죠? 금리가 미국에서 금리가 올라갑니다. 제로 금리에서 5.5% 예. 미친 듯이 엄청나게 1년 만에. 올랐죠. 예. 놀라죠.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집니다. 집값이 떨어지는데 사실은 떨어질 때가 됐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사이클대로라면 2015년에서 집값 올라가지고 뭐 굳이 따지자면 2017년에서 2021년까지 엄청나게 올랐는데 계속 올라간다는 게 자본주의 사회에서 말이 되겠습니까? 쉬어가야 됩니다. 쉬어가야 될 타이밍에 미국에서 브레이크 걸어줍니다. 금리 올라가서 불확실성 커지니까 이게 무슨 일이지? 시장에서 요동을 치죠. 그래서 2022년 말 2023년 초에 집값 한번 떨어지잖아요. 네, 조정을 좀 하고 집주인들이 금매를 던지잖아요. 그때는 왜 금매를 던졌을까요? 많은 집주인들이 좀 기다리면 되는데 불확실성. 우리가 집주인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답이 나오잖아요. 내 집 하나 가지고 있는데 어떨 때 우리가 금매로 던지고 싶으세요? 떨어질까 봐? 떨어질 것 같으면 우리는 먼저 던져야 돼요. 그렇죠? 오를 것 같으면 사야 되죠. 이게 우리의 일반적인 심리, 포모 현상. 그러니까 피어 오브 미싱 아웃. 미싱 아웃 될 것 같은, 뒤떨어질 것 같은 두려움이 생기면 우리는 뛰어들어야 되고요. 푸 현상이라고 하잖아요. 피어 오브 오버페잉. 내가 비싼 돈을 지불할 것 같으면 안 사잖아요. 발 빼잖아요. 이 두 가지 심리가 부동산 시장에는 작동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마찬가지죠. 집값이 떨어질 것 같아. 미국이 금리를 올릴 줄 알았는데 1년 만에 제로금리에서 5.5% 올리니까 어떤 마음이 드냐면 야 지금 속도면 야 8% 가겠는데? 미국이 도대체 얼마나 올리는 거야? 앞에 안 보이는 거예요. 야 이거 탈출해야 되겠는데? 집값 더 떨어질 것 같아. 집주인들이 금매로 던집니다. 올림픽파크 포레온이 이제 미계약 또 나올 정도로. 그때 샀어야 되는데. 라고 또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합니다. 지나고 나니까. 그럼 그때 왜 안 샀냐고. 무서우니까. 그러니까 공포가 지배가 되면 우리는 무서우니까 집을 못 삽니다. 그러면 지금은 이제. 그러니까 이제부터.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게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되지? 라고 하는데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자꾸 강남만 보니까 최근에 토지거래가 구역 풀어서 강남 집값이 많이 올랐다가 2025년 2월 3월 올랐다가 다시 이제 안정을 좀 찾았는데 이게 상승을 하는 거야 안 하는 거야가 헷갈리는데 좀 넓게 보면 전국이나 수도권으로 본다면 상승장일까요 지금? 상승장인 거 아니에요? 통계를 보면 어떻게 상승장이에요. 그냥 조정의 구간이지. 2022년부터 전국적으로 전국 통계를 보면 크게 안 올랐다고요. 살짝 올랐다 내렸다. 조정의 특징이 올랐다 내렸다인데 강남만 이게 늘뛰기를 하는 거죠. 올랐다 내렸다. 그는 사회 현상이에요. 우리가 도쿄 잃어버린 30년 사례가 있잖아요. 일본은 우리 이웃 나라 일본을 보니 결국에는 도쿄는 살아남지 않았을까. 최근에 고가 아파트 그 인덱스 지수가 있거든요. PIRI라는 지수가 있는데 서울이 1위 했어요. 2023년에서 2024년까지 상위 5% 고가 주택들 상승률이 서울이 1위 했는데 서울의 1위는 저는 놀랍지 않습니다. 서울이 많이 올랐으니까. 전 세계적으로 그렇게 좋지 않은데 눈에 띄는 건 뭐 두바이도 있고 있는데 저는 눈에 띄는 게 5위, 도쿄가 5위. 일본이 집값 뭐 잃어버린 30년 안 오른다고 하는데 도쿄의 5% 상위 고가 주택들은 전 세계 5위를 할 정도로 상승률이 컸다는 거예요. 어디든 살고 싶은 데 있는 거네요. 네. 근데 잃어버린 30년의 일본 또 도쿄의 고가 주택들은 오르더라. 강남에 결국에는 살아남을 곳은 강남 3구, 용산구 좀 더 넓게 본다면 강동구, 동작구, 마포구, 성동구 정도의 한강 벨트라고 이제 답이 딱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최근에 집값 상승 흐름을 보게 되면 이 불경기에 이 위기 상황에 조정의 터널 구간 안에서도 애들은 기회만 되면 수요들이 들어오죠. 지방 집값들은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럼 결론. 진보 정권이 들어선다면 이번 대선을 통해서 집값은 오른다, 오르지 않는다. 저는 오르지 않는다고 봅니다. 근데 차이는 있죠. 강남 집값이라고 한다면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강남 집값은 오른다, 오르지 않는다. 오를 수도 있죠. 왜 똘똘한 채니까. 선택지가 없으니까. 전국적으로. 전국의 돈을 지금 강남이 빨아들이고 있는데 강남 집값 안 오르면 역설적으로 지방의 집값은 더 안 오르겠죠. 그러면 강남 집값이 오르면 지방 집값이 오르냐 그러면 그건 다른 문제죠. 그러니까 우리는 집값의 상승장이라고 한다면 전국을 봐서 문재인 정부 때 전국이 다 올랐잖아요. 풍선 효과. 강남 때리니까 강북이 올라가고 강북 때리니까 수도권 올라가고 수도권 때리니까 지방 집값이 올라가는데 지금은요. 강남 때리니까 풍선 효과 생기나요? 지방 집값 오르나요? 수도권 아니요. 집값 안 오르잖아요. 강남 일부 지역들 판교, 분당, 이런 과천
이런 지역들은 강남하고 동조화 현상으로 강남 오를 때 같이 올라가는 거고 풍선 효과 안 생깁니다. 그래서 시장 자체가 틀려졌다. 그때는 상승장, 지금은 조정장. 그러면 앞으로 집값은 오를까요? 장기적으로는 우상향을 합니다. 장기적으로. 그러니까 올라가는데 구간별로 올 하반기에 올라가냐라고 한다면 올 하반기에는 차기 정부가 어떤 정책을 가지고 단기적으로 영향을 받으니까 예를 들어서 반시장적인 정책, 뭐 국채 보유세를 생각보다 너무 무섭게 때려라면 강남 집값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왜?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는데 더 무섭게 문재인 정부 2배로 보유세를 올린다면 강남 집주인들도 금매가 나올 수는 있죠.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장기적으로는 올라간다. 그리고 서울은 입주 물량이 부족하다. 2026년부터 2029년까지 입주 물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전세 가격 올라가고 아마 가격 상승 압력 요인이 올해보다도 2026년 내년에 더 크게 작용할 것 같습니다.